여러분들은 보통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가족이라면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서 저를 보듬어 줄 수 있고 지탱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와 인연을 맺고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제가 믿었던 새 가족들은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려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그 배신감이 사람을 더 비참하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8년차 주부였습니다. 남편과는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였는데요. 남편이 저보다 2살이 많은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같은 과긴 하지만 인사 정도만 주고받을 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같은 과 사람들끼리 다 같이 모여 술을 먹던 날 그 선배가 저를 좋아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기도 했고 저는 마음이 없었기에 좋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고 나니 그 후에 좀 어색해진 건 있었죠. 일부러 같이 있는 자리는 피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후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로 그 선배에 대한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거절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다음 수업 시간을 기다리며 홀로 과방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체한 것처럼 속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 속이 안 좋아서 그냥 집에 갈까 어쩔까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배가 너무 아파오는 겁니다.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던 저를 발견한 건 그 선배였어요. 그 선배는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저를 들쳐업고 학교 밖으로 달려나가 택시를 잡았어요. 그렇게 병원 응급실로 가는 동안에도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선배의 도움으로 병원에 갔고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선배가 빨리 병원으로 옮겨주었기 때문에 처치도 빨리 할 수 있었고 또 맹장이 터져 염증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때마침 제 앞에 나타나준 그 선배가 너무 고마웠죠. 저는 그 후로도 병원에서 5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 선배가 틈틈이 와서 제 상태를 살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픈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것도 참 고마웠지만 그 후로도 저를 걱정해주며 찾아와주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퇴원 후 그 선배에게 고맙다고 밥을 샀고 저에 대한 마음이 여전한지 물었죠. 그 선배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동안은 잘 만났지만 그 후로 결혼할 때까지 쭉 만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선배가 그 후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저는 선배가 제대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제대 후에 저도 졸업과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빴고 그 선배도 저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감정이 식어가다가 결국 합의하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안 좋게 헤어진 건 아니었고 서로 마음이 멀어져서 자연스럽게 헤어진 것이었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몇 년 후에 학교 모임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친구를 몇 년 만에 다시 보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 선배도 그랬는지 저희는 모임이 끝나고 나서도 따로 연락도 하고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온 선배와 함께 밥도 먹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감정이 다시 살아난 선배와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다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오다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신혼여행 첫날 손잡고 해변을 거닐다가 남편이 묻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처음 고백했던 날 제가 거절을 했었는데 그 후에 마음을 받아준 이유가 뭐냐고요. 자기가 아픈 저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다 준 게 그렇게 컸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응급실에 데려다 준 것보다는 그 후로 입원한 저를 걱정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온 게 더 크다고 말했어요. 병원에 있는 제가 걱정돼서 일부러 시간 내서 매일 보러 와주는 그 마음이 너무 진심처럼 느껴지고 감동적이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그렇게 병원에 가 있으니 너무 걱정이 많이 되었다며 자기는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 서로가 서로의 동반자이자 보호자가 되어주어야 된다. 앞으로도 서로 힘들 때 혹은 아플 때 돌봐주고 위로해주며 그렇게 의지하고 살자고요. 남편도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날 저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날처럼 제가 걱정돼서 매일매일 병원에 저를 보러 왔던 날처럼 그렇게 남편과 저는 서로를 보살펴가며 남은 여생을 의지하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결혼하고 그 일이 진짜 현실로 닥치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7년 차에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은 것이죠. 건강했고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3회 정도는 아파트 헬스장에 가서 러닝도 하고 근력 운동도 했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저와 가족들을 돌보며 건강에 신경 쓰고 살아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암이라는 것이 저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암은 진행되고 있었고 처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땐 하늘이 노래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원체 성격이 씩씩하고 밝은 편입니다. 제가 암 환자라는 사실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씩씩하고 꿋꿋하게 마음을 다잡기로 했어요. 항암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고 마음 굳게 먹고 씩씩하게 이 위기를 벗어나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라는 것이 제 결심 이상으로 정말 사람을 힘들고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치료 과정 자체도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항암 치료하고 나서의 몸 컨디션도 정말 안 좋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술을 만취가 될 때까지 마시고 일어난 다음날의 숙취가 24시간 내내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속도 너무 쓰리고 또 백혈구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통증을 수반하는데요. 온몸의 뼈 한 뼈가 다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나면 또 졸음도 많이 쏟아졌고요. 체력이 정말 극심하게 떨어져서 어쩔 때는 그냥 앉아있는 것조차 지치고 잠깐 볼일 보러 나갔다 오면 집에 오자마자 까무러치듯 기절해 잠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더군요. 내 몸 하나 내 맘대로 건사하지 못한다는 게, 내가 내 체력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게 생각보다 더 괴로운 일이었어요. 내 몸이 이렇게까지 약해지고 힘들 수 있구나. 나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내가 다른 가족들에게 짐만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몸이 아파지다 보니 정신까지 우울해지고 힘겨워졌습니다. 원래는 밝고 명랑하다는 소리를 잘 듣던 저이지만 병마와 치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머리카락이 없어서 나가야 될 땐 모자나 가발을 썼고 생기 넘치던 피부도 핏기 하나 없이 메말라갔습니다. 아파서 골골대는 것도 힘들고 이러다가 안 좋게 진행되어 덜컥 내 생이 끝이 나진 않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죽는 것 그 자체가 무섭다기보다 어린 제 아들이 너무 눈에 밟혔어요. 한창 엄마 손도 많이 필요하고 사랑도 많이 주어야 되는데 아이에게 너무 큰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진행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더 지쳐갔어요. 그리고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갈수록 싸늘해져가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서로가 아프거나 힘들어지면 버팀목이 되어주자던 신혼여행 때 결심은 어느새 많이 옅어졌습니다. 아파서 제 역할을 못하는 저에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불평불만이 생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프다 보니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눈치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것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남편의 불만도 쌓이기 시작한 거죠. 남편은 제가 아는 항암 치료가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아 모르니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구구절절 내가 얼마나 아픈지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의 태도에 저도 야속함만 느끼고 있었죠. 남편의 달라진 태도가 느껴질 때면 애써 모르는 척 하면서도 마음은 더 울적해지곤 했어요.
그런 저를 붙돋아주고 도와준 건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특히 엄마는 저를 도와주시려고 저희 집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해서 아이도 많이 돌봐주셨죠. 아파서 누워있는 딸을 보고 엄마도 참 가슴이 아프셨을 텐데 제 앞에서는 내색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씩씩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얘기하시고 저를 대해주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이 악물고 버텨서 완치하겠다. 다시 일어나면 엄마 아빠께 못다한 효도도 하고 그렇게 살겠다. 몇 번이나 결심을 했죠. 저희 엄마가 제 간병과 아이 케어를 위해 저희 집에 정기적으로 오시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오시던 시어머니의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는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인 지역에 사시는데요. 제가 아프기 전까지는 결혼 생활 내내 꼭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저희 집에 올라오셔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학병원이 있다 보니 병원 진료 때문에 오신다고도 했고 그냥 목적 없이 놀러 오실 때도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오시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어머님이 한 달에 한두 번 오시고 주무시고 가시는 게 막 좋고 편할 순 없잖아요. 아무래도 오시면 제가 준비도 다 해야 되고 챙겨드려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오시면 편하게 잘 있다 가실 수 있게 나름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님은 어쩔 때는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동네 친구분까지 병원 가야 된다고 같이 오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병원까지 제가 모셔다 드려야 했죠. 어머님도 아니고 모르는 분까지 같이 오실 때면 저도 불편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꼴이니 오시면 내색 않고 편하게 있다 가시게 했습니다. 식사 준비도 정성껏 다 해드리고 잠자리도 봐드리고 병원 가실 때나 볼일 있으시면 차도 태워드렸어요. 횟수로 치면 어머님은 매달 1번에서 2번 정도 오셨고 아버님은 2-3달에 1번 정도 오셔서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별다른 일 없으면 거의 저희 집엔 오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제가 아프고 나서는 간병 겸 아이를 돌봐주러 엄마만 자주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가 집에 오시니까 어머님은 마주치기가 좀 어색하신 건지 더 이상 안 오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차라리 잘된 일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시작하고부터는 몸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시부모님 오신다고 해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 몸 상태가 안 좋으니 오신다는 것 자체가 예전과 달리 불편하고 힘겹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뭘 안 챙긴다고 해도 오시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저희 집에 안 오시길래 마음을 좀 놓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어머님의 생신날이 다가온 겁니다. 생신날 다다음 날이 항암 치료하는 날이었고요. 남편은 일요일에 있는 어머님 생신 때문에 토요일에 시부모님 2분 다 집에 오기로 했다더군요. 토요일에 오셔서 주무시고 일요일 저녁에 가족 다 같이 나가서 식사를 하자고요. 식사 자리에는 시동생네도 부르자고 했습니다. 남편 생각으론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다음 항암 치료 받기 바로 전이니 그 사이에 회복이 되었다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남편 생각이고 저는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이 그렇게 오시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먼저 나서서 제가 딱히 뭐 할 거 없다면서 오시는 날 저녁은 사 먹고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도 밖에서 사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역시 어머님 생신 겸 식구들 다 같이 밥 먹으러 나갈 거니까 상관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시부모님이 토요일 저녁에 오셨어요. 저는 가발을 쓰고 나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아프고부터 저를 보면 한숨을 자꾸 내쉬더라고요. 아픈 며느리가 걱정돼서도 있겠지만 당신 아들이 아픈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다 생각해서 더 그런 것도 있었죠. 저는 인사만 드리고 방에 들어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통증이 또 오길래 진통제를 먹었는데 그때 또 남편이 묘하게 저를 흘겨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할 말 있어? 아니, 남편은 쌩하게 말하더니 자리를 떴습니다.
왜 저러나 싶기도 했지만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저도 그냥 자리에 누웠죠.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새벽부터 남편이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나가는 소리에 잠깐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자는 저를 깨우더라고요. 왜? 엄마 생신이잖아. 미역국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재료 있어? 재료? 원래는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서 아침을 먹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역국을 끓여드리겠다며 재료를 찾더라고요. 갑자기 미역국 재료가 어디 있겠나요? 없는데 그냥 3분 미역국 그것밖에 없어.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알겠다고 그거라도 드려야겠다고 어딨냐고 하더군요. 저는 위치를 알려주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30분이나 지났을까 또 저를 깨우는 겁니다. 이번에는 화가 난 얼굴로요. 왜? 아니, 내가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뭐가? 네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시부모님이 집에 와 계시고 다들 일어나 계시면 아침상을 못 차릴지언정 일어나서 생신 축하드린다 정도는 말하고 다시 자던지 말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며 저에게 따지는 겁니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난 저는 남편이 기분 나쁜 얼굴로 따지니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결에 알겠다고 일어나서 쓰고 있던 두건을 벗고 가발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 보니 갑자기 저도 기분이 확 상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늦잠 자는 것도 아니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약에 취해서 자고 있는 건데 자기 부모님께 인사 안 했다고 저런다니요. 결혼 생활 내내 저 나름 저희 시부모님께 잘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기운도 없어서 그날은 누워 있었을지언정 아프기 전까진 시부모님 오시면 제가 식사 준비 다 하고 생신상도 다 차렸어요. 그런데 아파서 자고 있는 와이프 깨어서 인사 핑계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죠.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나 항암 치료 중이야. 이거랑 너 치료받는 거랑은 별개지. 이런 건 기본 아니야. 남편의 말이 너무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한다. 이런 때까지 자기 가족만 생각해? 아내인 내가 먼저일 수는 없어? 제가 그 말을 하자 남편은 혼자 화를 내더니 갑자기 방문을 확 열고 시부모님이 계시는 방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 들으란 듯이 시부모님께 엄마 아빠 그냥 동생네로 가세요. 거기서 아침 가서 드시고요. 저녁 먹는 것도 취소할 겁니다. 하고 큰 소리로 씩씩거리는 겁니다. 시부모님도 황당한 얼굴로 남편을 보고 방 안에 있는 저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난리를 부리니 어머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너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저 사람이 아픈 건 맞는데 시부모님 생신이라고 하면 최소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미역국은 못 끓일지언정 생신 축하드린다고 말은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기본 아니야. 남편 말에 시부모님도 맞다고 맞장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맞는 말이다. 어머님도 거실에서 방까지 들리게끔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미녀리 말 틀린 말 없다. 네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시부모가 와 있으면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뭐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아프다고 시부모는 밖에서 밥을 먹든 뭐라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방에 처박혀서 잠만 자는 게 말이 되냐? 라면서 다 들리게끔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방에서 듣고 있는데 말도 못하게 서럽더군요. 3명이서 저한테 뭐라고 하고 몰아세우는데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은 겁니다. 입장 바꿔서 남편이 암 환자인데 저희 부모님이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생일상도 안 차리느냐고 뭐라고 하면 시부모님은 수긍하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픈 사위한테 그러고 싶느냐 화내셨을 겁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이때다 싶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말도 못하게 서럽더라고요. 오히려 시부모님이 남편더러 고생 많다고 달래주셨죠. 그렇게 뭔가 말을 하다가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것 같았죠. 그렇게 문이 닫히고 저는 서러움에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나름 할도리는 다 하고 잘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냥 단순한 감기 몸살도 아니고 고된 항암 치료 받는 중이라는 것도 아시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살도 있는 대로 다 빠지고 온몸 구석구석까지 고통이 와서 약을 먹어도 몸이 아프고 진통제 영양 때문에 병든 닭마냥 내내 꾸벅꾸벅 기절하듯 자는 것도 알면서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참 너무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울다가 극심하게 우울해지는 기분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온 듯한 남편이 방으로 와서는 저보고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무리 네가 아파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뭘 어떻게 생각해?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만약 네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면 난 너랑 그냥 이혼하고 갈라서야겠다. 라는 겁니다. 남편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자 멍해지더군요. 뭐?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나는 네가 아무리 아파도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항암 치료 받은 지 시간 좀 지났고 어느 정도 회복 안 됐어? 그 정도는 아니잖아. 시어머니 생신인데 일어나서 간단하게 미역국 좀 끓이고 인사도 못할 정도야? 그것도 아닌데 아픈 걸 핑계 삼아 네 할도리는 안 하고 그냥 계속 쉬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고.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내 몸 상태를 겪어봤어? 내가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핑계대면서 쉬고 늘어진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남도 그렇게는 말 안 해. 솔직히 내 보기엔 그래. 뭐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이 다 너처럼 내내 누워있냐? 해도 너무하잖아. 너 그렇게 누워있으면서 집안 꼴도 엉망이고 희주이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나도 이게 뭐냐?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네가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나도 희주이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아냐고. 너무한 건 당신 아니야? 항암 치료하는 마누라 엄살 취급하고 당신 불편한 게 그렇게 큰일이야? 내가 집안일 해주는 기계야? 나 사람이야. 당장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너 불편하고 집안일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불만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해? 이게 사람 사는 거냐? 나도 진짜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당신이 최소한의 당신 도리도 할 생각 없고 아까 우리 부모님한테 한 행동도 잘못했다 생각 안 하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핑계 대지 마. 그냥 아픈 마누라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고? 뭐? 너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너네 부모님한테 생신 축하 인사 안 했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참 좋은 핑곗거리네. 뭐가 어째? 그때 방문이 확 열렸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따지시더군요. 가만 듣자 하니까 민혈이가 틀린 말 했냐? 아픈 거 핑계로 네 할도리 못하는 거 맞잖아. 그게 틀린 말이냐고. 하시는 겁니다. 제 할도리가 뭔데요? 어머님 아버님 밥상 차려드리는 게 제 할도리예요? 그럼 아니냐? 너 네 역할 똑바로 못할 것 같고 내 아들한테 짐만 될 것 같으면 그냥 갈라서라. 나도 앞길 창창한 내 아들이 아픈 마누라 뒤치다꺼리하면서 고생하고 사는 꼴 보기 싫다. 라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고생을 했는데요. 머리 다 빠지고 양냄새 풀풀 풍기면서 병든 닭마냥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그거 지켜보는 내 아들이 고생이고 민폐지 아니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갑자기 어머님 뒤에서 저희 아빠의 잔뜩 화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편과 어머님도 뒤를 보니 어느새 오신 저희 부모님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으셨어요. 엄마 아빠 손에는 음식을 넣는 찬압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얼굴이 시뻘개지고 눈 옆에 핏대까지 서 있으셨어요. 엄마도 기가 막힌 얼굴로 서 있으시고요. 제가 엄마께 시부모님이 생신이셔서 집에 오신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아픈 제가 시부모님 대접할 음식도 잘 못 차릴 테니 대신 음식을 해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아픈 딸 걱정돼서 손수 음식까지 바리바리 준비해서 오신 건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님하고 남편이 저를 둘러싸고 민폐니 어쩌니 하며 이혼하라고 화내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도 분노에 눈이 확 뒤집어지신 거죠. 장인어른! 저희 아빠 열받아서 부들부들 떨다가 들고 있던 반찬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우당탕 소리나며 찬압 안에 들어있던 반찬들이 바닥으로 나뒹굴며 엉망이 되었죠. 그 모습에 시부모님 소리 지르며 놀라시고 남편도 얼어붙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퇴직 장교신데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운동도 많이 하시고 원체 덩치도 엄청 크시고 힘도 세십니다. 덩치가 곰처럼 크신 분인데 사돈이다 보니 시부모님과 저희 남편에겐 늘 웃는 얼굴로 부드럽게 대하셨거든요. 그런 아빠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남편 멱살을 잡았어요. 아픈 마누라 챙겨주고 위해주지는 못할 망정 뭐가 어째? 이혼! 민폐! 놓으세요. 왜 이러세요? 말로 하세요. 네가 말로 해서 알아들을 인간이냐? 오냐 그래. 놓아주마. 저희 아빠는 남편을 집어 던지듯이 멱살을 놓아주었어요. 남편 그 바람에 바닥에 고꾸라지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사부인,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아픈 며느리더러 민폐요. 여태까지 내 딸이 해주는 생일상 잘만 받아먹고 이제는 아픈 애한테 그놈의 생일상 못 받으니 이혼하자고요.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그래, 이혼해. 나도 내 귀한 딸 이따위 대접받으면서 당신 같은 인간들이랑 계속 가족으로 지내게 못해. 자네 당장 짐 싸. 내 집에서 자네 부모님 데리고 썩 나가. 네, 저희 집은 아빠 명의의 집입니다. 아빠 명의의 집에 남편과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거였어요. 전세금은 시세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살고 있고 그 전세금마저도 저와 반반입니다. 한마디로 아빠 집에 저희가 그냥 얹혀 살고 있는 셈이에요. 저희 아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아빠가 눈 뒤집혀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으니 시부모님도 급하게 짐 싸셨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 놈은 끝까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아무리 장인어른 집이라지만 이렇게 사람을 쫓아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럼 뭐 예쁘다고 자기 보고 여기 있으라고 할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까지. 그래서 듣고 있던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하긴 네가 더 너무하지. 아픈 마누라 건사하기 싫어서 잘됐다 싶어서 이혼 얘기 꺼낸 거지. 너 내가 아프고 항암 치료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나 어떻게 대했는데. 얼마나 성가시하고 귀찮아하고 한심하게 봤는데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내가 언제? 억지 부리지 마.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집에서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법이 어딨냐고. 그 말에 저희 아빠 코웃음 치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게 너무하게 느껴지나? 하시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예, 형님, 접니다. 잘 지내셨죠? 저 다름이 아니고 형님 회사에 저희 사이놈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부탁드린다고 했었던. 근데요, 그놈 더 이상 제 사위 아니거든요. 제 딸이랑 곧 이혼할 겁니다. 제 딸이 아프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사이놈이나 그 집 부모가 먼저 이혼 얘기 꺼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더 필요도 없는데 제 생각해서 놔두실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조만간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빠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벙찐 얼굴이었죠. 집에서도 나가고 자네 회사도 나갈 준비해야 될 거야. 애초에 자네 능력으로 들어간 회사도 아니니까. 예? 사실 남편은 결혼 5년 차쯤 원래 다니던 회사를 돌연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겠다 했는데 잘 구해지지 않아서 5개월가량 집에서 놀게 되었죠. 저도 아이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던지라 생활비가 끊기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빠가 회사 운영하는 친한 지인분께 남편 일자리를 부탁하셨어요. 그 회사에서는 꼭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닌데 아빠가 부탁하셔서 저희 남편을 채용하신 거였죠. 근데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남편에게 말은 안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남편 이력서 보고 먼저 취업 제안을 한 것처럼 해서 취업을 시킨 거죠. 남편 입장에선 연봉도 더 좋고 회사 네임밸류도 훨씬 좋다 보니 그런 좋은 회사에서 연락 온 거 신나하면서 면접 보고 취업을 했었습니다. 당신 취업한 거 사실은 우리 아빠가 부탁한 거다라고 제가 말할 수도 있었지만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자는 자존심이 생명이라며 처가댁에서 도와줬다는 얘기 들으면 하서방도 자존심 상할 거라고. 그러니까 괜히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도 아빠 말 맞다나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기에 남편은 그날까지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도 어리 빠진 얼굴이더라고요. 내가 자네 대단하게 예쁘고 좋아서 집 도와주고 취업 자리까지 도와준 줄 아나? 내 딸 남편이니까 내 딸 고생시키지 말고 잘하라고 그렇게 해준 거야. 이 집도 자네 회사도. 근데 내 딸을 이따위 취급해? 이제 자네 부모님 모시고 나가, 내 집에서. 이혼에 관한 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할 테니까 할 말 있으면 그쪽으로 하고. 아버님, 잠시만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네 아버님이야? 네가 먼저 내 딸더러 이혼하자며. 아버님 같은 소리 안 해. 당장 못 나가! 아빠가 소매를 거두며 불호령을 했고 결국 식겁한 시부모님 손에 이끌려 남편도 집을 쫓겨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이 나가고 아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소파에 털썩 앉아 계셨어요. 엄마는 놀란 저희 아들을 달래고 방으로 들어가 있으셨고요. 저도 아빠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렇게 한참의 침묵 끝에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하서방이 너 아프다고 구박하고 눈치 많이 줬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까 하는 것만 봐도 딱 알겠구만. 너는 바보야? 그걸 왜 참고 있어? 네가 뭐하러 참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죄송해요. 이런 꼴 보여서. 네가 뭘 죄송해. 몸도 아픈데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어휴. 아빠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까는 나도 화가 나서 그랬다만 결국 네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 너 저런 종자들하고 계속 가족으로 살고 싶어? 그래도 네가 살고 싶다 하면 우리도 한 번은 용서해주고 넘어갈 거다. 하지만 저도 남편의 태도에 이미 정이 떨어졌습니다. 짧은 일 하나로도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부모님에게 제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 것 같았거든요. 저도 정 털려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아니라고, 나도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한숨을 내쉬며 잘 생각했다며 아빠가 알아서 변호사 사서 준비해 줄 테니 너는 몸만 잘 건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날 그 집은 비밀번호 바꿔놓고 저는 짐 챙겨서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일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그 일 이후 항암 치료하러 갔더니 면역 수치가 바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2주 전까지 4,000대였는데 그날은 수치가 580까지 떨어졌고 교수님이 혹시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힘든 일 있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항암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백혈구 촉진제 맞고 돌아왔죠. 그날 눈물 많이 쏟고 정신을 제대로 차렸습니다. 앞으로 다른 거 말고 내 몸 하나만 제대로 신경 쓰자. 악착같이 보란듯이 일어나자. 그렇게 마음 독하게 먹기로 고쳐먹었어요. 그 후 아빠는 제가 신경 쓰지 않게끔 알아서 이혼 진행시켜 주셨고 저는 치료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있어도 늘 남편의 눈치가 보이기도 했는데 친정에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말 그대로 아프기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 후 변호사 도움을 받아 일사천리로 이혼 진행했고 집도 아빠 명의의 집이라 남편 몫의 지분만 일정 돌려주고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빠가 소개해준 그 회사에서 처음엔 꾸역꾸역 버텼대요. 요즘 같은 때에는 사람을 대놓고 자를 수는 없었지만 일단 대표 눈밖에 난 데다 아픈 와이프한테도 이혼하자고 했다더라. 애초에 회사도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라더라 등등 회사 소문도 몹시 안 좋게 났다고 하더군요. 대표가 이미 싫어하는 직원인데 다른 직원들이라고 잘해줄 리가 없죠. 눈칫밥 엄청 먹고 소문에 시달리다가 훨씬 연봉도 낮고 안 좋은 곳으로 쫓겨나듯 급하게 이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절대 가지 않았을 만한 조건으로요. 사는 곳도 저랑 살 때는 저희 아빠 도움으로 34평 브랜드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손바닥만한 원룸 구에서 혼자 산답니다. 남편 부모님은 그렇게 툭 하면 저희 집에 오셔서 자고 가셨는데 이제 남편 집이 원룸이라 가서 주무실 곳이나 있을까 싶네요. 저는 내 편이 절대 아니었던 남편과 남편 식구들을 그렇게 끊어내고 더욱 마음 단단히 고쳐먹고 항암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도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악착같이 치료받아내고 일어나려 애를 썼죠.
그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치료를 끝으로 완치 판정을 받게 되자 다시 생명을 선물 받은 것처럼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 쓰고 저희 부모님 건강도 열심히 챙기고 있죠. 악착같이 이겨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겠다 마음 먹었는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곁을 지켜주고 도와준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돌려준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큰 병을 겪어봤기에 지금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모릅니다. 제가 완치 판정받고 어디서 들은 건지 전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축하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은근히 아이 얘기하면서 재결합 얘기 비추는데 인간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싶더군요. 저는 내가 건강해져서 우리 희준이는 아주 잘 키우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당신은 당신 부모님 잘 모시고 효도하며 살라고 해줬습니다. 암 걸린 마누라보다 시부모님 생신상과 축하 인사가 더 중요한 인간인데 그럼 앞으로도 천년만년 자기 부모 효도하며 살면 되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한 효자였다고 저한테 그렇게 한 건지 솔직히 그참에 아픈 저랑 이혼하려고 했다 생각하면 그렇게 괘씸하고 분통이 터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몸 건강하고 제 역할을 할 때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전 남편, 제가 몸이 아프자 눈치 주고 너무나도 쉽게 이혼 얘기까지 했던 전 남편, 바라던 대로 이혼해 주었으니 알아서 살길 바랍니다. 저는 저대로 다시 주어진 삶에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거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